미니멀 유목민 미니멀리스트 여행작가 박작가입니다. 개인 용무가 겹쳐서 3월 머산나 편을 조금 늦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머산나 편은 소모품을 제외한 것만 올린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을 거라 생각하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편에서 제가 400만원 가까이 쓸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월 총액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91만 8,500원. 내역을 알려드리기 전에 전부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외화로 사는 거라서 계산하기 쉽게 반올림을 했음을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무인양품에서 산 파우치고요. 지퍼가 2개가 달려있어서 양쪽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운데는 칸막이가 있어요. 주로 카메라 배터리라던가 애플워치 충전기 선, 기타 등등을 넣고 뒷면에는 보조 배터리를 넣으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약 4,000원 정도 했습니다. 두 번째,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조명입니다. 미국 아마존에서 구입을 했고요. 가격은 약 9만원 정도 했습니다. 비싼 편이죠. 결코 싸진 않은데 이거를 산 이유는 제가 이동이 잦아서 조명이 항상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상태를 최소한이라도 균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조명을 마련하게 됐고요. 밝기는 1000루멘 정도로 일반 후레쉬랑 비슷하거나 그보다 밝은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석션컵이라고 해서 흡판 마운트가 달려있거든요. 핸드폰에 부착해서 셀카 모드로 촬영을 하거나 컴퓨터에 부착하는 용도로 있고요. 자,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라고 하죠. 백열등이나 다른 조명에 맞게 노란색 필터, 하얀색 필터를 낄 수 있고 뒷면이 자석이라서 핸드폰에 붙습니다. 단품과 석션컵 포함 제품이 있는데요. 저는 이런 식으로 사용할 용도였기 때문에 석션컵 포함 제품으로 샀습니다. 가격은 10,000원 정도 더 주었습니다. 자, 이거를 산 결정적인 계기는 조절이 핸드폰 어플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전원을 끄는 것부터 밝기를 1%에서 100%까지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 외에 다른 모드로도 조절이 가능하며 이것만 들고 바로 수중에 들어가서 수중 조명으로 사용을 해도 될 정도로 방수력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추천은 안 드립니다. 촬영하는 동안 이게 3번이나 떨어졌고요. 최대 밝기로는 사용 시간이 너무 짧아요. 저도 조금은 더 써보고 정말 좋은 제품이면 따로 시간을 할애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품명은 제가 여기 적어 놓을게요. 뭐라고 읽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아주 본격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석션컵입니다. 헬멧에도 붙고요. 자동차 본네트에 붙여서도 사용이 가능한 그런 강력함을 가지고 있는데 가격은 중고로 4만원 주고 샀고요. 신품은 5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합니다. 사자마자 시험을 한다고 트럭 뒤에 붙여서 달리다가 카메라의 운명을 달리할 뻔했습니다. 이 유리라던가 타일 같은 데 붙일 때 표면이 좀 깨끗해야 되는데 먼지가 너무 많은 곳에 붙여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길이는 미니 삼각대 대용으로 쓸 정도로 길고요. 가운데를 눌러서 고정을 하면은 1kg 정도의 카메라는 버틸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너무 과소평가한 것 같고요. 실제로 4-5kg는 버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상만 해도 한 2-3kg는 넘지 않을까 싶은데 상이 들릴 정도거든요. 그리고 카메라 연결 부위가 360도 돌아가서 조절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이거랑 비슷한 보급형들이 있는 거를 계속 찾아봤었거든요. 보다 보니까 시간도 아깝고 가성비 스트레스를 받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살 거 최고봉으로 구입했습니다. 근데 최고봉 가격이 이 정도면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음은 스노우피크 옷을 샀습니다. 오랜만에 옷을 샀습니다. 일본 미니멀리스트 만났을 때 입고 있는 옷인데요. 가격이 40% 할인을 해서 31-2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라이더 자켓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무겁지 않은 옷입니다. 제가 가진 옷의 절반 이상은 스노우피크 제품입니다. 스노우피크 우리가 결코 싸진 않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입는 이유는 일단 외부 활동이 많기 때문에 손빨래를 할 기회가 많거든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기능성 옷이 잘 마르잖아요. 하지만 기능성 옷은 너무 외적으로 기능성이라는 걸 드러냅니다. 등산을 가면 보이는 그런 알록달록한 옷들이 기능성 옷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스노우피크는 아웃도어 제품을 만드는 회사이고요. 거기서 만드는 기능성 옷들은 대부분 기능을 유지하면서 일상생활에 입어도 특별히 지장이 없는 디자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격은 많이 비싸지만 현재로서는 특별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스노우피크 제품을 많이 입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모자를 샀습니다. 이로써 제가 가진 모자는 총 3개가 되어버렸고요. 이것도 스노우피크 제품입니다.
최근에 한국에 왔거든요. 제가 오고 4일 뒤에 아내가 와서 명동 교자를 먹으러 갔습니다. 오랜만에 먹으니까 정말 맛있더군요. 아내도 대화를 잇고 먹기 바쁘네요. 자, 이건 맥북 프로 15인치 2018년형 고급형입니다. 제품을 사면서 직원한테 열어서 보여달라 그랬더니 이거는 구매자가 직접 여는 기쁨을 누려야 된다면서 저보고 연락을 그러더라고요. 특별히 바라던 기쁨이 아니어서 직원한테 열어도 된다고 했더니 마치 방침인 것처럼 제가 열어야 된다 그래서 기뻐하는 척을 하면서 직원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이걸 사서 지하철에 갈 때만 이렇게 포장을 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가방에 그냥 넣고 다닙니다. 가격은 305만원 정도였습니다. 최근까지는 맥북 에어 2013년형을 썼었는데요. 영상 길이에 따라 파일 길이가 10기가 정도로 늘어나면 영상을 추출해서 업로드 하는데 그 과정만 10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맥북 프로는 영상이 2배로 더 늘어나고 20기가가 되어도 추출하는데 10분 정도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간단히 말해서 600분이 5분으로 줄어든 거예요. 제가 전업 유튜버거나 이동이 없는 사람이면 10시간이 걸려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현재 저의 환경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서 이렇게 비싼 거를 샀는데 반대로 전업 유튜버도 아니면서 이런 걸 사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도 사실 했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창작 활동을 이어가면서 결과물로 본전을 뽑으면 될 것 같아서 사기를 잘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USB-C 타입 젠더고요. 카메라나 핸드폰을 컴퓨터에 연결할 때 사용하는 용도입니다. 9,000원 정도 줬습니다. 소니 액션캠입니다. 3년 전에 나온 제품을 중고로 32만원 정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일본에 거주하시면서 브이로그를 올리는 하라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직접 추천을 해주셔서 산 거고요. 나온 지 3년이나 지난 시점에 왜 최신 액션캠을 안 사고 소니 액션캠을 샀냐면요. 다른 액션캠들은 손떨림 방지가 프로그램으로 작동을 하는 거면 이거는 광학식이라고 해서 그 내부 구조로 작동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격한 움직임에도 손떨림이 좀 더 안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특히 밤에는요. 간단하게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손떨림 방지가 아주 훌륭하다고 평가받는 아이폰이죠. 이건 아이폰 XR인데 자, 거의 못 쓸 정도로 흔들리지 않나요? 평상시 걸을 때 쓰면 이 정도까지 안 흔들리는데 차 진동에 의해서는 영상을 못 봐줄 정도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카메라는 그나마 나아서 지금 이게 카메라 영상인데요. 보시면 화각이 좁아서 얼굴이 잘리잖아요. 거리가 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화각이 별로입니다. 이게 소니 액션캠입니다. 화각이 굉장히 넓어서 지금 타고 있는 차가 작은 차임에도 불구하고 사람 2명이 충분히 한 화면에 담기고 있고요. 조건은 거의 다 비슷했는데 전혀 떨리는 게 느껴지지가 않죠. 자, 방지턱을 넘었는데 영상을 못 봐줄 정도는 아니죠. 이거는 마이크로 SD카드 소니 액션캠에 넣을 용도로 산 거고요. 마침 포인트가 128기가를 살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서 저렴하게 구입했습니다. 삼각대, 미니 삼각대입니다. 중고 물품 가게에 우연히 들렸다가 발견을 하고 냅다 구입을 했습니다. 삼각대가 있어서 산 게 아니고요. 저는 지금 삼각대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보시면은 미니 삼각대인데도 불구하고 360도 카메라를 연결하는 부분이 회전이 되고요. 이게 크기가 어느 정도로 작냐면 다리 하나가 면봉 크기입니다. 그건 잠시 후에 제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리를 펼치면 안정적으로 자립이 되고요. 분리되는 부분을 카메라에 미리 연결을 해두면은요.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하면서 쉽게 체결이 가능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면봉 하나 정도로 다리가 작죠?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그런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카메라에 연결을 해서 액션캠 정도의 크기면은요 손바닥보다 작거든요. 이거를 연결해서 삼각대에 꽂은 채로도 주머니에 들어가서 영상을 찍는데 전혀 귀찮음이라는 게 없습니다. 사실 핸드폰으로 찍는 것도 가끔 귀찮을 때가 있는데 카메라만 들고 다닐 땐 더 안 찍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형태로 가지고 다니면서 조금 더 편리하게 그리고 간단하게 촬영이 가능하다 보니까 앞으로 다양한 촬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거는 잘 산 것 같아요. 이 삼각대를 발견한 거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매립지에 핀 한 송이의 장미를 발견한 느낌. 느끼하고 딱 간지럽지만 그 정도로 잘 산 것 같아요.
어찌 보면 3월의 뭐 샀나 편에서 맥북 프로보다 더 마음에 드는 게 바로 이 삼각대입니다.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다리가 휘어지는 삼각대가 있었거든요. 그거는 처분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번 영상으로 보실게요. 파손된 것을 알려드리겠고요. 굉장히 심각한 파손이 일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그 많은 유튜버 분들이 추천을 하셔가지고 저도 관심 있게 본 제품인데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해서 시중에 내놓는 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격이 7만원, 8만원 이 정도 수준인데 이거를 구매하실 분들은 제 영상을 보고 좀 고려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이 제품을 선전한 사진들을 보면은 활동이 많은 사람, 이동이 잦은 사람이 쓰기 적합한 것처럼 선전을 하는데요. 이런 사진이 있습니다. 어떤 봉 같은 데 다리를 감아 놓는 건데 제가 이거를 따라하다가 치명적인 파손이 일어났고요. 이렇게 관절마다 파손이 있는 건 저뿐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조비라는 회사가 만든 삼각대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고릴라라는 제품인데 이걸로 인해서 조비를 불신하는 건 아니고요. 관절이 꺾이는 삼각대는 안 살 것 같습니다. 자, 3월 뭐 샀나? 사고 보니 옷을 제외하고는 전부 영상 장비였습니다. 의도한 것도 아닌데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영상 장비는 더 이상 미니멀하지 않아졌지만 이 안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최대한 활용을 연구하면서 재밌는 영상으로 앞으로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3월 머산나 편은 이상이고요. 4월은 아무것도 안 살 예정이라서 4월 머산나 편이 과연 어떻게 완성이 될지 저도 궁금하네요. 여기까지입니다. 미니멀하기.